최근 한국 정부가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 그야말로 대대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혁신의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주식시장 띄우기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전략의 전환이라고 봐야 해요. 정부가 내세운 이 메시지를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생존과 도약의 기로. 이 말처럼 이번 계획에는 국가의 미래가 걸렸다는 어떤 절박함, 그리고 동시에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세계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걸까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2040년대가 되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바로 이 위기감, 이게 이번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복잡한 전략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이 계획을 떠받치는 두 개의 핵심 기둥, 바로 자본과 규칙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할 기회와 위험은 또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시장 개혁이 과연 어떤 거대한 국가적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그 그림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정부가 내건 목표들이 정말 담대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또 세계 시장을 뒤흔들 유니콘 기업을 50개나 키워내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I 분야에서 G3, 그러니까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0%대 잠재 성장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리겠다. 정말 야심차지 않나요? 그럼 이 엄청난 목표들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혁신 기업의 성장의 피를 공급해줄 자본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00조 원. 잠시 이 숫자의 무게를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과 민간 자본을 합쳐서 무려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미래 전략 산업에 그야말로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혁신에 대한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단순히 돈만 들이붓는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사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돈이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쓰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에 꼭 투자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려줬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시간에 쫓겨서 아무데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될성 부른 떡임을 찾아낼 3개월의 시간을 더 벌어준 셈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이제 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혁신 기업을 평가하는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기업의 과거 성적표나 재무 안정성을 주로 봤다면 앞으로는 미래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고 가치를 매기겠다. 그야말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철학의 대전환인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의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요. 바로 영업손실 요건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적자만 계속 나도 우리 회사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족쇄가 그냥 풀려버린 거죠. 또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회사가 적자를 계속 봐서 자기 자본까지 까먹는 상황, 이것도 심사 기준을 확 낮췄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초반에 연구개발로 돈을 엄청 쏟아부어야 하는, 그래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바이오나 AI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단기 실적 신경 쓰지 마, 멀리 보고 마음껏 한번 해봐 하고 정부가 등을 팍팍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의 바람,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림자는 없을까요? 정부가 콕 집어서 이 산업들을 밀어주겠다고 한 분야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A, B, C, D, E 플러스 2S라고 불리는 7대 전략 분야인데요. 인공지능, 바이오, K컬처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부터 방산, 에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강자죠. 반도체와 조선까지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산업들은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바이오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80개 이상 코스닥에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난 3년 실적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시장의 체질을 혁신 기업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바꿔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이 혁신이라는 빛이라면 다른 쪽 면에는 위험이라는 그림자가 있죠. 차세대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완화된 기준이 자칫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가들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담한 실험이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도약이 될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거품을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찾아가게 될 겁니다.